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또 우리가 또 정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코너를 한번 앞에서 하고 오니까 기운이 쏙 빠져버려가지고. 네, 제가 지금부터 기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셀럽이시죠, 셀럽. 네. 막 본인을 셀럽이라고 저렇게 네.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자, 김진애 예비후보보다 더 셀럽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셀럽인 배종찬 선생님 셀럽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셀럽 그 자체. 셀럽. I'm 셀럽. 셀럽 스펠링 못 쓰죠? 네? 셀럽 스펠링 쓰죠? 아름다운 한글을 두고 왜 영어를 쓰나요? 셀럽입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셀럽이다? 예. 왜 어떤 면에서? 네. 많이들 아시고 예뻐해 주시고 뿌잉뿌잉. 좋아요. 뿌잉뿌잉. 자, 배종 선생님 이거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예쁜 예. 거. 와, 뭡니까 이게? 예, 나의 팬이 보내준 거예요. 야. 예, 노영의 뉴스 세대를 발전하라고. 예.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아크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불이 싹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이시거든요. 누구요? 노사모. 모형이를 노사모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거 원하시면 자기 사진만 주시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남편하고 신혼 사진, 부모하고 찍은 사진 뭐 할 수 있어요. 가족 사진을.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10만 원만 주셔야 돼요. 가족 사진을 왜? 왜 가족끼리 보게? 가족 없어? 가족을 좋아하지 않나 봐. 아니 매일 보는데 또 뭐. 예. 그렇게 또 성실하구나. 매일 보는구나. 예.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원하시면 말씀하시라는 거. 예. 자, 노영희의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인사를 좀 제대로 안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있어요. 셀럽입니다. 셀럽을 모시고 지금 다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했는데 어제 마감이 됐어요. 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누가 와도 오세훈이가 이긴다 뭐 이렇게 돼버렸다는데 자,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선거라는 거는. 네. 자, 이건 설명 좀 해볼까요? 네. 자, 서울시장 양자 가상 대결을 실시해봤습니다. 요즘 큰토록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송서방. 이른바 인천 송서방이 서울에 나타났네. 네. 송서방과 오서방의 대결. 오서방. 네. 자, 서울시 출마 후보입니다. 가장 양자 대결이거든요. 아직 뭐 최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도 지금 출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죠. 출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송영길 36.7%, 오세훈 50.4%입니다. 자, 이 결과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네. 오세훈 시장이 50.4% 절반 가까이는 이 확보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근데 현직을 생각한다면 또 대선 승리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아주 또 높은 지지율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 60% 정도 되는 압도적인 정도도 아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36.7%.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도 분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중도층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현주소,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열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세다. 선거 패배도 있고 서울에서의 부동산 이슈도 있고 오세훈 후보, 오서방의 현직 프리미엄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처음에 본 우리가 여론조사는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거였는데 네. 두 번째로 지금 확인해 본 게 박영선과 오세훈 예, 다 비슷하네요. 이게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없네요. 뭐 36.7이 송영길 전 대표였고 37.6%인가 뭐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구이든 간에 오세훈 시장에 비하면 열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결과를 더 주목합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 이건 지금 노영희 진행자도 궁금하잖아요. 네. 별로 안 궁금해요. 엄청 궁금해요. 네, 표정은 좀 싸늘한 분위기. 네, 지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적합도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친구인 우상호 의원마저도 아니 86 용태론 선거 책임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데 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시장 찍고 서울 또 찍는 거예요. 또 지금 김민석 의원은 2002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이명박, MB와 맞붙었던 인물이에요. 김민석 의원도 아니 하산하겠다는 사람이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 송영길 19.4, 박영선 14.7, 박주민 9.7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다른 사람이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를 좀 압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부재, 인물난 이른바. 아, 근데 왜 신청 안 했어요? 너희. 저를요? 제가 나가라고? 나 그러면 뭐 아니, 저런 1% 나오라고? 1%? 노사모 팬들의, 노영이를 사랑하는 모임 팬들의 선물도 받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런데 결국 선거는 선점효과거든요. 나가겠다. 온갖 비난을 받더라도 일단 송영길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송영길 전 대표를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저는 셀럽인 우리 김진애 예비 후보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는 그래도 좀 더 세력이 있고 좀 더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기울어질 상황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세 명의 것만 하고 김진애 의원님은 넣지를 않았는데 넣어서 조금 또 달라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셀럽이시니까. 어쨌든 이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뭐 우상호 의원 얘기도 하고 김민석 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자꾸 주장하는 내용이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난다고 하고 586 용태론까지 말하고 총선 안 나간다고 하고 막 그래놓고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송파로 주소를 옮기면서 본인이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차천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 내심은 자천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송파구에 짐을 올리고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출론이 아니라 자출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서 송영길로 그러면 이기겠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 다 안 좋게 나오고 못 이긴다는데 네가 이렇게 나서고 싶어서 난리 치는 게 맞느냐 하면서 또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한 사람들이 좋아. 그러면 송영길 말고 송영길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사람을 데리고 와봐. 이래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해. 그냥 박영선, 박주민 뭐 이런 사람 언급은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송영길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있는 사람은 그분들이 생각했던 내심의 인물은 내가 보기엔 이낙연 대표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이 경선에서 어쨌든 이름을 올리게끔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히 그분은 추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런 취지겠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정작도 나갔는데 오세훈 현직 시장이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있겠습니다. 프레스 마스터가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이낙연 대표는 지금 경선에 참여 안 했으니까 끝이라고 보고 뭐 나중에 다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이낙연 대표님께 상고출해서 당신이 하십시오. 뭐 그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니라면 송영길 대표를 어쨌든 밀기를 했으면 그냥 송영길 대표한테 몰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이런 논란은 싸울 지속되겠지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아니 뭐 싸우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민주당이 너무 시끄럽고 싸우는 게 싫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아무런 그럴 수밖에 없죠. 의미도 없는 싸움이야. 또 대선 패배에 또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물으라고. 근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서울시장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럼 총력을 기울여야지. 왜 아무도 기울이지 않고 욕만 하고 있냐고 내 말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민주당 가서 얘기를 하시죠. 저 민주당 사람이 안 친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 자, 이 영상을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이 뿌려주십시오. 꾸짖는 노영희 한마디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예요. 짧게.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대 송영길의 대결일까? 그게 아니에요. 오세훈 대 민주당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지지율은 그렇지만 판세는 또 변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한 40 며칠, 50일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세는 4월 중순에 또 요동치고 4월 말에 올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또 청사 이전이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지금
한강 주변의 여론은 또 모릅니다. 광진, 영등포, 동자, 관악, 또 용산, 또 광진구, 또 성동구 여기까지 대선에서는 윤석열이 우세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하지만 또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찍고 계양 찍고 송파 찍고 서울로 왜 왔느냐. 본인의 꿈은 대통령이야. 그렇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딱 보니까 이번 대선 보니까 서울을 한번 찍어야 돼요. 네. 대선을 거두려면.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나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존 간나님, 참, 나로 하여금 욕을 하게 만드시네, 이분이. 존 간나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죠. 자, 네. 노영이 왜 이리 감정이입했니? 크크크. 예, 감정이입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예.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사석에서 보면요. 욕 나와요. 네. 뭐라고요? 아니, 자, 좋아요. 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걸로. 네, 차분하게. 자기는 밥 안 사줄 거는 걸로 하겠어요. 왜 그래요? 자,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또 국민의힘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이제 강용석은 복당이 안 됐으니까 네. 그냥 무소속이라서 저는 열외를 시킵니다. 사실 그분 들어왔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강영석 나오면 TV 토론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혼탁해지고. 김은혜, 강영석, 유승민. 에이, 너무 그 나쁘죠. 토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옳지 않아요, 그분. 그분 옳지 않아, 나는. 예, 하여튼 간에. 아니라고 봐. 예. 자, 경기도지사 유승민, 김은혜. 만약에 본인이 경기도민이면 누구 찍어요? 저는 뭐 제가 찍을 일은 없죠. 저는 서울 시민이니까. 근데 이건 윤씨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유승민이 앞서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은혜와 유승민의 차이가 좁혀진다고 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보면 전체 결과는 유승민, 김은혜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힘은 좁아요. 전체보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인데 저는 이 윤심을 안고 초선 김은혜가 얼마만큼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더 확보해내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을 앞설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보세요. 강용석 의원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나는 유승민을 잡으려고 나가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유승민 표를 갉아먹어야 김은혜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무소속으로 안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면 이번에 강용석도 복당이 되고 유은혜가 경선에서 이기고 유은혜하고 이쪽에 뭐 김동연이든 누구든지 하고 싸우고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예. 일단 강용석은 빠져요. 내지는 무소속으로 나중에 나가겠죠. 이거 본선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면 유승민 대 김은혜가 그냥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연고가 엄청 오래 있고 사실 경기도에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부랴부랴 뭐 하나 만들었어요. 성남 네,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은 원래 배신자 프레임이 되게 많아요.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꼭 배신자도 아니라고 보지만, 왜냐면 탄핵이 필요했었으니까. 근데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많이 안 찍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분석상.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50%가 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은 이 사람 행정 능력도 좋고 능력 맞다고 다들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 사람 뽑는 거 좋다 해서 여기서 좀 퍼센트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은 좀 올드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게다가 이제 윤석열 씨하고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 근데 김은혜는 윤석열의 핵심이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젊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지금 의욕이 넘친다.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꼭 행정의 달인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위아래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 뭐 배신자 프레임이 되고 이 지역은 대구가 아니라 TK가 아니라 경기도거든요.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젊은 세대나 또 수도권에서는 또 상당한 지지를 받는 또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심은 김은혜 당선인 쪽으로 가고 있다. 또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은혜와 유승민에서 중요한 건 누가 김동연이든 민주당 후보
이재명 3인 고문의 본선 그 경쟁력. 영향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쪽에서 또 판단을 보면 그래도 유승민이 경력도 있고 관록도 있고 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입장이 김은혜도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강용석 이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이 내부 경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표는 또 김은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은 저는 더 치열해졌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경기지사 여론조사할 때 양자 대결을 붙일 거예요. 김은혜가 김동연을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이긴다라고 나온다면은 김은혜가 선택될 가능성도 그래요. 있다. 그 여지는 있다. 저는 예. 김은혜가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민주당이 사실은 김동연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동안에 말을 되어 왔는데 네. 문제는 김동연 후보를 민주당 찐팬들이 찐 당원들이 좀 못 믿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의 그런 그 늘공스러운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번 경선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중요한 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그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걸 왜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만약 예컨대 그래가지고 김동연이 됐어요. 그러면은 김동연하고 이제 유은혜하고 서로 싸워요. 예를 들어서 김은혜하고. 유은혜. 나 유은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맨날 이 얘기 나와.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사람 좀 너무 미워하지 마. 내 미워한 사람 딱 2명 있어요. 예. 저하고?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 중요한 거는 김동연하고 만약에 김은혜하고 붙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김동연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둘 하면. 그렇지. 예. 그러면 김동연이 끝까지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까? 아니다.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재명하고 또 대적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예전에 누가 배신됐듯이 그런 행태를 꼭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그러긴 또 쉽지가 않죠. 쉽고 왜냐하면 안 쉽고 떠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 기반이 약한 사람이 그래도 그 조직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상임 고문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당장 그렇지. 그 상임 네. 고문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것 때문에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김동연 이 분이 대표가 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고 나면 달라진다니까. 일단 저는 명심은 김동연 전 부총리 쪽으로 가 있다. 그리고 윤심은 김은혜 의원 쪽으로 가 있지만 그래도 당내 경선도 그렇고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높다고 분석이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이길 거냐.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가 정말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자, 하나만, 딱 네. 짧게 하나만 할게요. 네. 차기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 잘할 거다 54%, 잘 못할 거다 40%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윤 대통령 당선자에게 좀 유리하게 갔네요. 2%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역대 당선인에 비하면 또 턱없이 못 그건 미치죠. 맞죠. 네, 그건 이거 짧게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건 유지태다. 유지되다. 대선결과 여파가 유지된다. 유지된다. 지방선거 태도 사사건건 붙잖아요. 뭐 대우조선 해양이든 지금 뭐 김정수 여사 옷 관련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대결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수행 기대감도 역대 당선인과 비교하면 낮은 상태다. 말 그대로 유지태다. 예, 마지막에 태자는 태도 유지태.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장안의 화제예요. 유지태 분석. 알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계속 바뀔 테니까 우리가 확인을 끝이에요. 못하겠고요. 예, 여기까지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주세요. 돈 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쾌한 방송 우리 또 배종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배종찬 선생님과 같이 방송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전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방송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또 방송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지워버렸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네, 화면 딱 나오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지난번에 정조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정조 썼다고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던 그분 오시고요. 이분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마음이신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